강재인은 여전히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노숙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장기판의 여왕 같았죠. 이게 아주 세상 요망한 년이야. 다들 모르면 잠자코 있어. 68회에서 그걸 이제 아셨어요. 라는 한마디를 던지며 기억 상실 쇼를 단칼에 끝내던 순간 설마 어머니가 그러신 건 아니죠? 어머니. 공기는 이미 전쟁의 냄새로 가득했어요.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인생을 건 심리전의 막이 오른 것이었죠. 집사람 홀몸 아닌 거 몰라요? 집사람? 그리고 69회 그 전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임신 SHOW는 이미 완벽하게 설계된 한편의 시나리오였어요. 아줌마한테 보람이가 보고 싶다고 전해줘. 도육경의 은밀한 도움을 받아 제이는 주변 모두의 감정을 뒤틀어 혼란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있었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그녀의 표정 하나 한숨 하나가 주변 사람들을 자극하며 평화롭던 공간을 전쟁터로 바꾸고 있었어요. 환기차는 임신한 제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더 그녀에게 묶여갔어요. 단순한 보호 본능을 넘어서 그 안에 알 수 없는 애착이 스며들고 있었죠.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 달콤한 미소와 착한 아내의 연기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비자금의 단서를 찾기 위해서라도 제인을 곁에 두려는 계산과 흔들리는 감정이 한 몸 안에서 부딪히며 균열을 만들고 있었죠. 이 모든 것이 제인의 치밀한 계획 안에서 완벽하게 굴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숙자는 다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길 거부하는 듯했어요. 수면제 공격으로 몸과 마음이 무너지고 곰탕 화재 사건까지 겹친 그날은 노숙자에게 있어 굴욕의 연속이었죠. 그동안 쌓였던 분노는 더 이상 억눌릴 수 없는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노숙자는 마치 폭풍 같았어요. 눈빛은 핏발이 서 있었고 숨소리마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제인을 향해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어요. 너 기억상실증 아니지? 나랑 지금까지 다 놀아난 거지? 그 한마디에는 의심,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제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입가에 천천히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이 싸움의 진정한 판을 이제부터 열겠다는 신호처럼 말이에요.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노숙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죠. 그걸 이제 아셨어요? 그 말은 칼날 같았어요. 한순간에 공기를 갈라버리고 노숙자의 분노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두 여자의 숨소리만이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죠. 이 장면은 단순한 대립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전쟁의 서막이라는 걸 보여주는 한 컷이었어요. 노숙자의 떨리는 손끝, 제인의 냉정한 눈빛, 그리고 그 사이를 가르는 한마디가 69회의 긴장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겁니다. 69회에서는 이 두 여자의 싸움이 단순한 대립을 넘어선 심리전으로 확장됩니다. 노숙자는 제인의 임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매 순간 제인의 행동을 분석하려 하고 그 불신은 가족 전체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 거예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지만 제인은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본 듯한 완벽한 포커페이스로 대응하죠. 노숙자의 공격은 날카롭지만 제인의 준비된 연기와 치밀한 상황 연출 앞에서 곧바로 역풍으로 돌아옵니다. 제인은 임신 SHOW를 이용해 임신한 나를 시애미가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장면을 만들어내며 주변 인물들의 시선을 교묘히 조작할 거예요. 환기찬의 동정심은 이때 결정적으로 흔들리며 그 미묘한 변화가 곧 집안의 균열로 이어집니다. 제인은 그 틈을 절대 놓치지 않고 비집고 들어가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한마디 한숨, 심지어 눈빛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도구로 변해 주변을 휘어잡는 무기가 돼요. 비자금 떡밥은 이번 회차의 또 다른 폭발 포인트예요. 강규철 회장이 남긴 수첩의 한 줄 숨겨진 돈의 그림자는 모든 인물의 욕망을 자극하는 불씨가 됩니다. 69회에서는 이 비자금과 관련된 첫 단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 순간 드라마의 공기는 또 한 번 바뀔 거예요. 만약 제인이 이미 비자금을 손에 넣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죠. 노숙자와 한기찬이 서로를 의심하며 싸우는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제인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 미소는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모든 판을 장악한 자만이 지를 수 있는 냉정한 승자의 미소일 겁니다. 강세리의 전남편 지성준의 등장은 단순한 과거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의 한마디 황지호는 내 아들이다. 데려가겠다는 폭탄 같은 선언은 세리의 세계를 단숨에 흔들어버립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리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와 분노를 동시에 느끼죠. 자신이 그토록 지켜온 가정과 지호라는 존재가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한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세리는 처음으로 진짜 절망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 절망은 복수라는 이름의 독을 그녀의 심장 속에 천천히 퍼뜨립니다. 환기찬은 이런 상황에서 미묘하게 흔들립니다. 지성준의 등장은 단지 세리만의 위기가 아니에요. 제인의 임신쇼와 착한 아내 연기에 이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환기찬에게 이 상황은 결정적인 분기점이 됩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세리를 외면하고 제인에게 더 가까워지려는 충동을 느낄 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세리와의 관계는 균열을 넘어서 붕괴 직전으로 치닫습니다. 세리는 이 모든 걸 똑똑히 느낄 겁니다. 남편의 시선이 자신에게서 떠나 제인에게로 향하는 그 잔혹한 순간 그녀는 무너져 내리지만 동시에 복수를 결심해요.
사랑을 잃은 여자의 분노는 누구보다도 뜨겁고 집요하니까요. 황기찬을 향한 집착, 제인을 향한 질투, 그리고 지성준에 대한 증오는 한데 엉켜 세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 변화는 69회 후반부에서 폭발하며 드라마는 더 깊은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가족의 형태를 한 채 서로의 욕망과 두려움이 부딪히는 전쟁이에요. 지성준의 등장은 강세리라는 인물을 완전히 다시 쓰는 계기가 되고 황기찬과 제인 그리고 세리 사이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폭풍의 시작이 될 겁니다. 69회는 이 세 인물의 감정이 얽히고 터지며 시청자들에게 숨 쉴 틈 없는 긴장을 선사할 거예요. 그리고 도유경. 그녀는 늘 제인의 편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도 쉽게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제인의 계획에 은밀히 협력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스스로의 안전과 이익을 철저히 고려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수면제의 정체를 노숙자에게 밝힌 그 한순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 행동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언제든지 제인을 지킬 수도 반대로 그녀의 모든 판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었어요. 69회에서는 이 도유경의 존재감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녀가 던지는 한마디 손끝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제인의 계획 전체의 균열을 만들 수도 있고 역으로 그 복수를 더 강력하게 불태우는 불씨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도유경은 제인과 노숙자 사이에서 묘한 균형을 잡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제인의 승리를 돕는 조력자가 되고 다른 쪽으로 기울면 제인을 가장 깊은 함정으로 밀어넣는 배신자가 될 수 있죠. 이 긴장감은 시청자들에게 매 장면마다 심장이 뛰는 듯한 압박감을 줄 겁니다. 도유경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에요. 그녀는 제인의 복수극에서 숨겨진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고 그녀가 어느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69회에서는 도유경이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숨겨진 암호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녀의 시선, 표정, 말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미묘한 떨림. 하나하나가 이야기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가 될 겁니다. 결국 도유경은 제인의 편이자 동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번 회차에서 강렬하게 각인시킬 거예요. 69회 엔딩은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황기찬 앞에서 일부러 천천히 그러나 치밀하게 쓰러지는 제인의 모습은 한편의 연극 같을 거예요.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며 마치 진짜로 모든 걸 견디지 못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녀의 낮은 속삭임은 황기찬의 가슴을 파고드는 칼날이 되어 그의 표정을 서서히 무너뜨릴 거예요. 그 순간 황기찬의 눈에는 계산과 의심이 아닌 보호해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과 자책감이 번쩍일 겁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제인이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심리전의 클라이맥스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노숙자의 절규가 울려 퍼집니다. 그 울음은 분노, 절망, 두려움이 뒤엉킨 소리일 거예요. 제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만의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를 거예요. 그 미묘한 정적 속에서 입가에 천천히 번지는 낮은 웃음,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종소리 같을 겁니다. 그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고 동시에 기대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임신쇼, 기억 상실쇼, 그리고 비자금의 그림자. 이 세 가지 축이 69회 엔딩에서 한 점으로 모여 폭발할 겁니다. 이 장면은 여왕의 집이라는 제목이 단순한 드라마의 이름이 아니라 권력과 심리, 사랑과 복수가 얽힌 거대한 게임의 무대임을 드러낼 거예요. 69회는 그 진짜 의미를 시청자들의 가슴에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